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는 슬기로울 정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부터 좀 바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의뢰한 결과가 나오는데 모두 12명의 의원이 대상으로 지금 지목이 됐습니다. 일단 이 숫자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예상을 못했고요. 제 생각보다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지금 탈당 권고 내지 뭐 출당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 지도부의 이런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 지도부는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털고 가자. 네. 명명백백하게 소명을 하자, 밝히자 이런 차원의 결정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결단을 수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당장은 안타깝고 아쉽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소명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경중의 차이는 가렸는지 이게 과연 부동산 투기인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뭐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못자리를 쓰기 위해서 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에 현장에 가봤더니 이 땅이 투기와는 좀 어울리지 않더라. 그리고 포천시청에서도 행정적 불법은 없는 것 같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과연 누가 부동산 투기하는 를 위해서 자기 부모님 몇 자리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당을 먼저 생각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부 반발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냐, 부동산 불법 거래냐, 네. 그잖아요. 네, 네. 지금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는 후자에 오히려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불법성이 있다면 이거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관점이 투기냐, 불법 거래냐에 따라서 이해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어떻게 보세요?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게 경찰 수사를 의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수수사본부에 그러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제대로 판단을 내려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부동산 불법 거래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농지법 위반, 네. 장사법 위반, 네. 뭐 이게 있다면 그러니까 경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럼 불법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권익위 차원에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을 의뢰를 한 저희 민주당이 하는 것보다는 공정한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좀 더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걸 의뢰를 할 때 네. 의원 그 개별 의원 한 명 한 명의 동의를 받았죠. 당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직계 좀비서까지 그러니까 조사가 된다라는 사실도 공지가 됐었던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내가 아니라 직계 가족의 문제를 왜 나한테 연좌를 거느냐라는 어떤 목소리가 그게 정당한 목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냐, 예. 경중의 차이를 가렸냐, 예. 투기이냐, 불법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예. 그게 좀비 속에 대한 포함 여부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뭐 일부 의원 또 그렇게 주장을 하길래 네, 한번 네. 좀 그 질문을 드려봤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감사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용기가 없는 거고요.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감사원들로 조사를 하라는 건 감사원에게 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감사원법 24조에 의하면 감사원은 국회 직원들을 감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권 분립의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예. 국민의힘 지금 대표로 출마한 주호영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까지 이 방송에 나와서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런 말씀을 했고요. 예. 어제는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감사원 법을 바꿔서 하면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 못해 찌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용기가 없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아니, 자신이 당당하고 꺼리낄 게 없으면 어느 기관이든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모습 행태를 보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라고 했는데 시험 보기가 정말 싫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학교를 전학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심지어 위장 전입이라도 해서 전학을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권익위원장이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 아니냐. 네. 오히려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든 저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네. 뭐 시민단체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인 감사원에 맡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온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조사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감사원이 거절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예견하기 참 힘든데요. 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저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로는 안 갈 거다? 뭐 모르죠. 그거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예. 제가 볼 때는 국민권익위는 피하려고 할 텐데요.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국수본이 됐든 네. 시민단체가 됐든 예.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고백을 했더라고요.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좀 정상적인 목소리가 빨리 나와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그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이 아무튼 이런 조치를 내렸는데 당 그 지도부가 이것이 여론이 어떻게 호응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전망하십니까? 한순간에 여론이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만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엄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고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겠죠. 어떤 당이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보이고 있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느냐라는 걸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상대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제 거의 이제 그 뭐 이제 내일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제 거의 네. 이제 끝 무렵인데 네, 이준석 발언이 상당히 거세거든요. 맞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준석 발언을 지금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정한 세력 교체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죠. 예. 현재까지는 이준석 바람이 일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기존 여의도 정치에 대한 환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담 등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이준석 현상 그 자체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정치를 바꿔나가는 데서 대단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뭐 야당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감나라 대추나라 할 바는 아닙니다만 좀 아쉬운 건 대표 경선을 하는데 너무 정치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난리를 쳤던 백신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민생을 위한 정책이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좀 논의되고 숙성되는 그런 공론의 과정이어야 되는데 대선 승리만을 위한 정치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건 제가 이야기할 거리는 정말 아닌데 자당 후보 이야기는 없고 오히려 윤석열 이야기만 온통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을 그 우리 사람으로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그러다 큰 코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안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의원님? 가든 안 가든 우선 자력갱생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바깥으로만 눈 돌리는 것보다는 네. 저는 그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최재형 감사원장 너 더 나가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우리 사람으로 간주하던데 이런 그러니까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입니다. 경제부총리.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나신 분이죠. 뭐 저는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동연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응당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함께 하실 분이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수 그러면 있고. 국민의힘은 안 간다? 예. 단정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저는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직이기 때문에. 네, 현직 공무원 그것도 감사원장을 야당에서 야당의 대선 후보다라고 거론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국 정치사에서 이렇게 좀 비상식적이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 본인은 별 얘기 가타부터 얘기가 없던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분이 정치에 이렇게 휘말리고 싶지 않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끊어주셔야 됩니다. 처음과 같이 한두 번 거론되는 게 아니라 야당에서 직접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있죠.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누가 당 대표가 될지는 뭐 여기서 예단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누가 되든지 간에 네. 당 대표가 되자마자 그러면 소수하고 유한 전수조사를 어디에 맡길 것이냐. 네. 만약에 감사원이 거절한다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되겠네요. 네, 국민의힘 저는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준석 만약에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예.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세력 교체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입법 발의한 법안 중에 국회의원을 3번만 하자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예.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당시에는 국민의힘 초선들이 호응을 하겠다라고 하다가 전혀 호응이 없었거든요. 그랬나요? 예, 그래서 법안 발의 기준이 10명의 의원의 동의를 받는 건데 국민의힘은 동의를 안 해주셨어요. 한 명도?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준석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 세력 교체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인터뷰를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대신 좀 한번 질문 네, 드려보도록 꼭 좀 물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같이 여쭤볼 거예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동아일보하고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여기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데 일단 민주당을 향해서 절박함이 없다. 그리고 네. 재집권에 있어서 비관적 요소가 더 많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민주당 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선거는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선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거든요. 100점 맞았다 그래서 당선되는 게 아닙니다. 110점 맞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당선돼요. 네네네. 따라서 선거는 절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는 자세와 태도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170석이 넘는 그 과반 의석을 쳐다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출발선상에 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보다는 한 100m 뒤에 가 있다. 우리가 뒤쳐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저는 우리 민주당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이슈를 주도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잘하는 아젠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젠다를 통해서 국민들을 만나야 되는데 국민의힘 즉 야당이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 야당이 주도하는 이슈에 끌려가지는 않나라는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결론적으로 예. 비관적이다 낙관적이다라고 하기 이전에 지금 출발선상에 있다. 그런데 그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뒤쳐져 있다라는 걸 냉정하게 보자라는 취지도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냥 쓴소리로 받아들이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추진했던 대연정을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정무기획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당시에 대연정 보고서를 썼던 사람이 전데요. 네. 대연정이라는 그 제안에 취지가 있습니다. 지역 구도를 좀 깨보자. 그리고 여소야대의 문제,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 즉 국회와 행정부의 이원적 정통성을 극복해보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로는. 하지만 그러한 진정성들이 야당에 의해서 폄하되고 무시되었던 게 있거든요. 그런 본질을 이야기한 것이지 지금 시기에 대연정이다 또는 연정이다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정치가 보다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개헌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정치하는 사람 중에 개헌 이야기 안 하는 분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이 지금 바로 어떤 시동 걸릴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개헌은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야 되는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론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는 정세균 전 총리도 이야기를 했고 개헌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네. 국회에서 당장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개헌의 주체는 국회이지만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4년 중임 또는 내각제 등의 정치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핵심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냐 70~80%가 넘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권 내에서는 이런 논의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서원 씨가 대통령께 자필 편지를 보낸 거 어제 뉴스로 보셨죠? 제목만 맞습니다. 내용은 뭐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던데 네. 대통령 고심 중이라고 그거는 이재용 사면이었나요? 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고심 안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아닙니다. 그것도 연주 기자회견에서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과 조건
것들을 말씀하시고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네요.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